안녕하세요. 페프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MDI 로그를 이제 센티넬로 연결하고 그 센티넬에 연결한 이제 로그를 이제 파워 BI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DI 세팅은 여기 영상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세팅하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디펜더 페이지에서 세팅에 들어오시면은 아이덴티티로 이동해서 센서를 추가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버전 V3, V2 이렇게 있는데 이제 버전 3로 바뀌면서 이제 MDE 온보딩을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시그널을 수집할 수 있게 MDI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MDE 자체도 이벤트 로그나 여러 가지 각종 로그를 수집하는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프리뷰다 보니까 뭐 오늘 이 부분 세션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MDI 구성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온보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아이덴티티 관련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어드밴스드 헌팅으로 이동해서 아이덴티티 로그인 이벤트를 쿼리해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AD 관련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결을 하면은 M365 로그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AD 같은 경우에는 M365와 달리 이벤트 로고나 이러한 부분들이 가독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M365 디펜더 제품 중에서 MDI를 좀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AD를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AD 들어갔을 때 뭐 시큐리티 이벤트 쪽에 접속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로그인 이벤트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AD를 오래 다루셨던 분들이라면 뭐 이벤트 아이디를 필터링해서 잘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AD를 직접적으로 많이 트러블 슈팅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환경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로그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MDI의 저 쿼리되는 항목들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MDI를 잘 활용하면은 이제 아이덴티티 보안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많은 이제 E5 전문가들이 있어서 뭐 이거는 이렇게 동작하고 저거는 저렇게 동작을 해서 훌륭한 조치를 취합니다. 라는 설명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잘 설명하는 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해서 저는 조금은 무식하게 공부를 하고 무식하게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로그 상에서 있는 기록들을 보고 그냥, 이런 이벤트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이벤트는,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해서 좀 공부를 하는 편이고요. 일부러 페일 로그인이 나타나는 건 지금 제가 3389 포트를 열어놔서 원격 데스크탑으로 외부에서 자꾸 시도할 수 있게 이제 기록을 남겨서 조금 분석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실제 환경은 이거보다 더 로그인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30일 쿼리가 아니라 한 3시간 쿼리만 해도 너무 많이 나와서 쪼개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테스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로그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 쭉 진행했고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센티널 이제 디펜더 XDR 연결하는 부분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센티넬에 들어가서 데이터 커넥터 쪽에 이제 디펜더 XDR 들어가셔서 오픈 커넥터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펜더 4 아이덴티티 관련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AD 관련 이벤트들이 센티넬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 로그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수집이 되면은 여기 활성화돼서 언제까지 이거 수집되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로그온 이벤트 쭉 수집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누르면은 뭐 쿼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연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연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로그에 들어가서 헌팅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이덴티티 로그온 이벤트에 들어가셔서 네, 쿼리를 해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로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드 헌팅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아마 헌팅 쪽도 API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헌팅 자체는 이제 대부분 로그가 한 달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한 달만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센티넬은 조금 더 로그를 길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유실이나 혹은 컬럼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이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용도로서 저는 센티넬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센티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요거 영상을 참고해서 이제 어드밴스 헌팅을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센티넬의 저는 목적이 센티넬의 모든 로그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제 디펜더 XDR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오피스 365도 언젠가는 로그를 통합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제가 꿈꾸는 제가 연결하고 하는 방향은 디펜더든 무엇이든 간에 시그널을 커넥터를 통해서 로그 애널리틱스에 저장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쉐어포인트에 여기서 내보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 익스포트하는 개념은 오토메이터가 필요해서 오늘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 거고요. 다만 BI가 액세스하기 는 위치로 처음에는 쉐어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서 진행할 거고요. 나중에는 애저 스토리지까지 활용을 해서 그냥 자동 내보내기로 BI 연결하는 것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 이제 바로 여기서 뭐 내보내기 이용해서도 되는데 그 익스포트 하는 메뉴 자체가 사실 CSV로 나눌 때 이거를 계속 컬럼 개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티넬이든 어드밴스 헌팅이든 내보내는데 제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스크립트나 원활하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 앱을 등록을 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제 자동화로 내보내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상에서도 이 절차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그 흐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entra.microsoft.com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앱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New Registration 여기서 뭐 편하게 로그 애널리틱스 API 이제 저장소 자체가 로그 애널리틱스고 그 로그 애널리틱스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퍼미션 부여가 필요합니다. add permission, APIs my organization uses. 그래서 여기서 로그 입력하면 로그 애널리틱스 API가 검색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퍼미션 읽기 권한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트 어드민 컨센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개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certificate secrets 들어가신 다음에 뭐 기간은 사용하실 기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테스트하고 바로 삭제할 거기 때문에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키 네, 그 다음에 생성된 키를 복사해서 노트패드에 붙여넣기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크릿 이렇게만 일단 표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비밀번호 받는 과정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앱에다가 권한을 로그 애널리틱스에서 부여를 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그 애널리틱스로 이동하셔서 액세스 컨트롤 IAM 접속해 주시고 add를 합니다. add에서 로그 애널리틱스 리더를 선택하고 next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서 select member에서 제가 생성한 이 어플리케이션 앱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 앱에 제가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review and assign 해서 진행합니다. 네, 이제 권한 부여는 완료되었고요. 이제 저 앱을 파워쉘로 스크립트로 진행을 해서 불러올 예정인데 각각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로그 애널리틱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 그거는 로그 애널리틱스의 이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카피 클립보드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테넌트에 이 앱을 액세스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테넌트 아이디 또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로 이동하셔서 테넌트 아이디를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앱에 이제 접속을 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앱 아이디도 필요합니다. 네, 대략 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미 생성된 스크립트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영문 블로그에 이렇게 각각 스크립트 남겨놨으니까 그 부분 복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요 부분을 복사해서 이제 파워쉘로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여기에 이제 각각 필요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입력했던 테넌트 아이디 넣어주시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앱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앱 아이디, 이 스크립트는 AI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많이 동작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AI한테 물어보셔서 수정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시크릿 저장한 것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일단은 각각의 자격증명 정보 넣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아래 부분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로그온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로그 테이블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로그 테이블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직관적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내보낼 경로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이제 파일 이름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각각 뭘 스킵을 할 거고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설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청크 아워는 이제 로그의 양 때문에 호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간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로그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 간격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벌 시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뭐 몇 분당 몇 회 호출 같은 제한사항이 있을 때 이제 이 시간을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순히 특정 기간 하루를 뽑을 게 아니라 이제 내보내는 것 자체를 며칠 동안의 기간을 내보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써보시면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설명드리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E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F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네, E 드라이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 애널리틱스 API를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되죠. 네, PS1으로 해서 파워쉘 스크립트로 변경해서 저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 PS1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특정 폴더에 내보내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덴티티 로그온 이벤트 하고 이제 뭐 8월 10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고, 이게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지금 제가 30초를 줬는데 뭐 테스트 환경은 20초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텀을 주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로그 애널리틱스는 한 번 내보낼 수 있는 양이 63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로그가 있을 경우 내보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내보낸 것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면 내보내는 게 완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보낸 파일들을 쭉 보면 결과가 꽤 많죠. 네, 이 내보낸 파일들을 쉐어포인트에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이제 이 로그인 이벤트들을 쭉 가져오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름이 믹스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 지금 보시면 디바이스 로그인 이벤트가 좀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것은 여기 아이덴티티 로그인 이벤트로 시작을 하면은
그 이벤트 파일, CSV 파일들을 한 번에 BI로 가져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참고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센티넬 자체에도 파워 BI를 내보낼 수 있는 쿼리가 지원됩니다. 로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쉐어에 이제 익스포트 파워 BI M 쿼리를 눌러주시면 이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쿼리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이걸 컨트롤 C해서 파워 BI를 열어주시고 여기서 블랭크 쿼리, 빈 쿼리 눌러주신 다음에 어드밴스드 에디터에 붙여넣기 하면은 네, 크레덴셜 입력 메뉴에서 네, 이렇게 데이터를 파워 BI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워 쿼리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세로 고침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API에 뭐 타임 스팬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PI 호출 자체가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로그를 시각화해서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못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63메가 제한상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반복적으로 돌려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이것보다는 어느 곳에 적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적합할 것 같기 때문에 쉐어포인트에 업로드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크립트에서 빈 쿼리 새로 열어서 빈 쿼리로 가져온 다음에 이 조건 완전히 닫아주시고 다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빈 쿼리에서 어드밴스드 에디터에 들어가서 제가 블로그상에 남긴 스크립트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블로그 상에 있는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자격증명 물어보시면은 그 해당 사이트에 자격증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에디셔널 필드를 속성을 조금 더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CSV 가져올 때 제이슨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고요. 제이슨으로 저장한 다음에 최대한 필드 값을 불러와서 OK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다양한 이제 항목들을 불러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정명으로 자꾸 시도했는지, 어느 어카운트로 했는지, 어떠한 이제 액션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좀 정렬된 구조화된 로그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요거를 이제 identity logon event 이렇게 변경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의 로그 용량이 기가 단위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기다리시면은 다 불러오고 참고로 이제 파워 BI도 제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CSV 기준으로 로그가 5기가 10기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파워 BI 상으로는 뭐 200메가, 300메가 이렇게 압축되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불러온 게 완료됐으면 이렇게 다양한 필드 값을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을 어떻게 잘 다루고 활용하는지는 이제 파워 BI 관련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그분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 다만 그냥 흐름에 맡겨서 만드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해설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그냥 어떻게 만든지 흐름만 봐주시고 파워비아이는 별도로 다른 유튜브에서 배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단은 배경을 좀 회색으로 놓고 좀 가독성을 올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대시보드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슬라이서 버튼입니다. 그래서 단추 슬라이서 버튼을 넣고 이제 적절하게 배열하고 꾸미는 과정이 이제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마 영상으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무엇을 넣을까를 했을 때 일단은 제가 샘플에 넣은 것처럼 여기에 이 필드를 눌러주셔도 되시고요. 뭐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예, 넣을 것 이제 봤을 때 로그상에서 의미 있는 걸 하나씩 확인하면서 넣습니다. 타겟 디바이스 네임. 그래서 타겟 디바이스 네임을 찾아서 네, 이렇게 클릭하면 일단 타겟 디바이스 네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안 이쁘죠? 그래서 저는 조금씩 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버전에서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네, 테두리 표시, 검은색 테두리 표시하고 그리고 참고로 얘도 음, 이제 테마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의 테마랑 비슷한 스타일이나 테마랑 비슷하다 생각하시고요. 저는 접근성 높은 요 액세서블 타이틀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들어가셔서 일단은 저는 한 줄로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1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줄이 변경이 되고 섀도우 표시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디바이더는 여기 줄 그어주고 뭐 이거를 색을 받고 싶으면 검은색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파워비는 참고로 저 속성을 정확하게 클릭하셔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 일단 대략 어떻게 만드는지만 보여드릴 거라서 버튼으로 넘어가서 채워지는 색을 이렇게 바꾸고 값을 흰색으로 하면은 네, 나름 뭐 나쁘지 않게 100%를 놓으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라운디드 좀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호하고 이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디바이스에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제 서식을 계속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도 되고 드래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버튼을 클릭하면 이 데이터만 나온다든지 특정 IP에 누가 많이 시도했는지 톡달 카운트들이 이렇게 유동성 있게 이렇게 값이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시각화의 장점입니다. 이게 바로 파워 BI 쓰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대략 영상은 빠르게 지나가겠지만 이런 거 있다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